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이정필 씨를 최근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 초 본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돌연 잠적했는데요. 이 씨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배우자 김건희 씨로부터 증권 계좌를 받아 주가 조작에 활용했다는 인물입니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강력수사 2부 조준현 부장검사는 12일 모처에서 이 씨의 신병을 확보했는데요. 검찰 관계자는 이 씨를 붙잡은 구체적인 장소는 알릴 수 없다며 이 씨에 대한 청구에 발부받은 구속영장을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일 이 씨 등 3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씨는 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돌연 잠적했는데요.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이 씨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결국 잠적 40일 만에 김건희 씨의 범죄 혐의를 입증해줄 공범 이정필 씨가 체포된 거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요. 이모 씨, 선수로 불렸죠? 네. 이 사람이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죠? 네, 그렇습니다. 주가 조작이라는 건 보통 이제 두 가지 주체가 꼭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기업의 내부 정보 혹은 그 주가 조작으로 힘을 얻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세력이 하나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자금으로 주가를 조작할 수 있는 외부 자금을 동원하고 관리할 수 있는 주체가 필요하고요. 이 두 축이 맞아가지고 관련된 정보를 유출하고 의도적으로 주가를 올리고 조작하는 것. 이것이 주가 조작의 가장 기본적인 계획인데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 지금 이 자금을 관리하고 담당하고 했던 핵심적인 인물이 이제 구속영장까지 발부가 됐다가 원래는 소위 말해서 잠적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도주한 거라고 봐야죠. 그렇죠. 도주라는 상황에서 검거가 된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씨와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는 어떤 관계인가요? 네, 지금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은 이 씨한테 계좌를 빌려줬다. 계좌를 빌려줬을 뿐만 아니라 자금을 제공했다는 것이고요. 이른바 전주라고 표현하는 그렇죠. 소위 말해서 이제 주가 조정에는 여러 가지 돈들이 드는데 이거 관련되는 소위 선수라는 사람들이 자기 자본으로만 하면은 당연히 한계가 있을 겁니다. 타인으로부터 자본을 빌리거나 조달해가지고 주가 조작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그런 과정에서 이 사람과 김건희 씨 사이에 일종의 어떤 통장을 맡겼거나 자금 관계가 있었다라는 부분들이 의혹이 제기가 되면서 여기서부터 넘어가지고는 이런 주가 조작 사실을 알면서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자금과 통장을 줬다면은 이거는 같이 공범 관계가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증권시장 선수로 활동한 이 씨는 2009년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맡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가지고 주가 조작 활동을 벌인 인물로 알려졌는데요. 이 씨는 권 회장 소개로 김 씨를 소개받았는데 김 씨로부터 도이치모터스 주식과 약 10억 원이 들어있는 증권 계좌를 받아 주가 조작에 활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씨를 상대로 주가 조작에 있어서 권 회장이나 김 씨와의 관계, 김 씨의 증권 계좌를 맡은 목적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검찰은 이 씨 조사 결과를 토대로 김 씨를 불러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조사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건희 씨의 검찰 소환 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는데요. 현 제1야당의 대통령 후보인 윤석열의 부인이라는 점에서 윤 후보의 이미지 실추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또 이러한 주가 조작 범죄가 사실로 드러나게 된다면 윤 후보의 대선 가도에 치명적인 타격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사퇴 선언을 해도 그 모자람이 없어 보입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이세창 영장 전담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주가 조작 의혹의 몸통인 권 회장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권 회장은 10시 10분쯤 법원에 도착해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 말 없이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권 회장이 구속기로에 놓이고 이 씨 검거에 따른 김 씨 소환이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가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한편 윤 후보 측은 2009년 1월 1일부터 이듬해 12월 31일까지 김 씨의 주식 거래 내용을 공개하며 주가 조작 의혹을 반박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공개된 거래 내역은 주가 조작이 이루어진 시기와는 전혀 다른 시기로 보여주기용 쇼였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기울어진 언론 환경에서 이게 과연 얼마나 보도될지 의문인데요.
이런 범죄 사실만으로도 윤석열은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격을 이미 상실한 겁니다. 아무리 도덕적 불감증에 무뎌진 정당이라고 해도 이런 모럴 해저들을 용인해 줄 수 있나 싶은데요. 그 뻔뻔함이 혀를 내두르게 합니다. 17일 윤석열 국힘당 대선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오차범위박 지지율로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치열했던 국힘당 경선으로 선출된 후보라는 점과 보수층에 과표집된 여론조사의 결과로 인한 착시 현상이라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일부 컨벤션 효과도 기여한 탓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사가 유무선 조사 반영률 그리고 응답률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보수야당 후보인 윤석열을 띄워주기 위한 자작극이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 검색 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통한 검색량을 통한 후보 관심도 결과가 나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검색 데이터 분석 서비스 아하 트렌드에서 실시한 11월 2주차 검색 화제성 조사에서 주간 118만 건의 검색량을 기록하며 대선 후보 가운데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주 국힘당 후보로 선출되며 200만 건이 넘는 높은 검색량을 기록했던 윤석열 후보는 이번 주에는 105만 건의 검색량으로 2위에 올랐는데요. 그 뒤를 이어 안철수 후보는 17만 8천 건, 심상정 후보는 4만 6천 건, 김동연 후보는 4만 건의 검색량을 기록하며 1, 2위와의 큰 격차를 보였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연관 검색어를 살펴보면 이재명 후보의 경우 이재명, 김혜경, 이재명, 김현지 두 키워드의 검색량이 급증하며 각각 17만 건과 14만 건을 기록했는데요. 그 밖에 지지율, 관련주, 공약 키워드의 검색이 높았고 윤석열, 형수욕, 대장동, 김부선 등의 키워드도 꾸준하게 나타나 상위 10위권 키워드에 포함됐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연관 검색어로는 지지율, 와이프, 관련주, 공약 등 키워드가 꾸준했는데요. 자녀, 광주, 장모 키워드 검색량도 전주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꾸준하게 상위권에 랭크되었던 개사과, 김건희 키워드는 전주보다 다소 하락했는데요. 성별 검색에서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 모두 남성과 여성 검색 비율이 65대 35%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김동연, 안철수 후보는 남성 검색 비율이 높았고 심상정 후보는 상대적으로 여성 검색 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요. 연령별 검색에서는 윤석열, 김동연 후보는 연령대가 올라가 검색 비율도 높아져 50대 이상에서 가장 높은 검색 비율을 보였고 이재명 후보는 30대에서 50대 이상까지 고른 검색 비율을 나타냈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10대와 20대에서, 안철수 후보는 30대에서 높은 검색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본조사는 검색 데이터 조사 서비스 아하 트렌드에서 네이버 검색량을 기본으로 20대 대선 주자 관련 키워드 300개의 검색 데이터를 수집 분석한 결과입니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보다 검색량을 기준으로 관심도 추이를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요. 지금 여론에서 지지율이 높다고 말하는 윤석열 후보가 검색 순위에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사실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는 여론조사를 과연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요. 다양한 분석과 추이로 보다 정확한 지지율과 판세 분석이 필요해 보이는 시점입니다.